안녕하십니까, 조양희 트레이너입니다. 자, 이제 그 강사과정 이론 2장 소통과 학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과정 이론은 일반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좀 다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 강사과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거니까 집중해서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차는 인류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운동기술, 그리고 소통에서 운동기술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스킬을 가리키는 5가지 단계,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강습생들의 심리적인 문제, 수행 요건을 성취를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인류가 학습하는 방법. 인류는 사람들은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적절하게 학습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것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일 때 사람들은 적절하게 학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리킬 때, 프리다이빙 학생들을 가리킬 때 준비되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프리다이빙을 본인은 배우기 싫은데 물이 너무 무서운데 그냥 억지로 따라왔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실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육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교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질병 상태, 프리다이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오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 깊은 물에 대한 무서움이 있는데 되게 막 더 무서운 공간, 이를테면 굉장히 깊은 공간, 그런 데로 데려가면 더 두려움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을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공포에 대한 스트레스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가 잘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환경.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은 강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태도와 행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학습 환경을 누가 만듭니까? 프리다이빙 강사가 만듭니다. 학생들이 만드는 게 아니죠. 어디서 교육할지, 어디서 이론 교육할지, 어디서 해양 실습할지, 어디에서 풀장 교육할지, 어떤 포인트로 갈 것인지,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 어디 섬으로 갈 것인지 모두 다 강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에겐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시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되게 쉽게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르쳐줘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드리는 말이 뭐냐면, 학생이 처음에 와서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면 척척척척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강사가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학생이 원래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수영을 되게 잘한 상태에서 왔다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물에 대한 경험이 많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익히는 재주가 뛰어나신 분들인 겁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만 가르친다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쉬울 테니까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그 다음에 잘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사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학생들한테 짜증을 내시면 안 됩니다. 학생이 잘해서 잘하는 건 학생이 잘하는 거지만, 학생이 못해서 못하는 거는 강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한테 절대 화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더 프리다이빙을 즐겁게, 재밌게, 잘하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을 좋은 강사로 성장시킬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이빙 풀장에서 어떤 프리다이빙을 가리키는 대로 잘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꾸짖거나 짜증내는 그런 강사를 보게 된다면 그 강사님은 아쉽지만
본인이 무능력한 강사라는 걸 이렇게 되게 표현하고 계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긴장을 완화하라라고 나옵니다. 긴장을 완화하라. 여러분들이 처음 프리다이빙을 배우셨을 때를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셨잖아요. 그죠? 깊은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처음에 5m 풀장 갔을 때 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학생분들도 그렇게 긴장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지 마셔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겠다. 나는 프리다이빙 굉장히 잘하는 강사다. 라는 식으로 신뢰감을 주셔서 학생들한테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프리다이빙을 배우러 왔을 때 여러분들은 수심 40m, 50m, 60m를 내려가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찾아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서 멋있는 프리다이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멋있는 장면들을 보고 본인도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찍어주시고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마시고 너무 전문 용어 쓰지 마시고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쉽게 풀어서 즐겁게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은 프리다이빙 강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적절하게 학습합니다. 그래서 기식과 기술의 재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항상 이론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실습 가리키면서 처음부터 막 되게 복잡하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순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가리키면서 계속 반복해서 잘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또 반복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지루한 사이사이에 영상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잘 늘어나고 계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시고 또 재밌는 교육 방법이 있다면 그걸 또 첨부하셔가지고 계속 흥미를 돋구면서 반복시키는 게 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매체와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린다든지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세를 봐야 본인의 자세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고 본인은 본인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본인의 자세를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꼭 찍어서 제공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운동기술, 스킬을 프리다이빙 기술을 숙달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학습의 4가지 단계가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비자각적 무능, 두 번째는 자각적 무능, 3단계는 자각적 유능, 4단계는 비자각적 유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1단계 비자각적 무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 배울 때 뭐부터 했어요? 프리멀전 발부터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강사님이 내려가라고 하는데 내려갈 수도 없고 물속에 들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퀄라이징이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할 수도 없는 비자각적 무능 상태입니다. 2단계 자각적 무능 상태의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나 남이 하는 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라 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자각적 무능 상태입니다. 3단계 자각적 유능 상태의 경우에는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해야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퀄라이징 해야지 하면서 이퀄라이징 하면 자각적 유능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퀄라이징 해야지 하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되죠. 그게 4단계인 비자각적 유능 상태입니다. 피닝 이렇게 차야지 하고 차고 스트로크 해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단계가 숙달 단계인 비자각적 유능 상태. 자각하지 않지만 할 수 있다라는 단계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런 비자각적 유능 상태로 학생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숙달의 정의가 있습니다. 프리다이빙 기술의 숙달이란 학습자가 모든 기술을 숙련된 자세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까스로 수행하는 것은 숙달이라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비자각적 유능 상태를 만들어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프리다이빙 아이다의 4단계의 프리다이빙 과정이 있죠. 그러면 그 4단계의 과정에서는 레벨 1, 2, 3, 4별로 이렇게 학생들이 숙달해야 되는 기술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이드라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탠다드 및 가이드라인 폴더에 보면 각 레벨별 가이드라인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잘 보시고 그 기준, 레벨 기준에 맞춰서 숙달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통입니다. 학생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학생들을 가리킬 때 소통하는 방법은 들을 수 있게 큰 목소리로 얘기해야 됩니다. 특히 수영장은 소리가 웅웅거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트나 수모나 아니면 귀에 물이 차 있거나 그러면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크기와 액션을 통해서 최대한 잘 설명해야 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는 건 정말 유치원생을 가리키듯이 여러분들이 쉬운 언어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스터 프리다이버까지 이제 고급 프리다이버 과정까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르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그 전문 용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프리멀전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저 V 설치해 놨잖아요. 제가 그러고 여기 밑에 보면 가이드 로프가 있습니다. 풋 퍼스트로 들어가시고 이퀄라이징을 손으로 하면서 로프를 당기면서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둥둥 떠 있는 부표 부위 보이시죠? 풍선 밑에 보면 줄이 있어요. 그 줄이 이렇게 로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갔을 때는 발부터 내려가시고 손으로 하나씩 하면서 손으로 코 잡고 킁킁, 우리 압력 평행이라고 배웠던 거 킁킁 하면서 귀에 이렇게 그 공기를 콱콱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면서 가급적이면 자주 하면서 내려가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항상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쓴다고 여러분들이 유식해 보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단어를 쓰시고 이해를 못해도 교육생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면 괜히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어려운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보다 쉽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강사가 좋은 강사입니다. 그죠? 강요하지 말고 방향을 내시라. 아, 이거 해보시라고요. 아,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보세요. 이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룹을 통제한다. 프리다이빙은 여러분들 한눈만 팔면 깊은 물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약간 다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룹을 잘 통제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룹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육생이 있다면 보조 강사나 그 다음에 다른 동료 강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항시 교육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잘 통제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의 절차는 기술은 5개 단계에 걸쳐서 교육한다. 처음에 이제 브리핑 구성을 하고, 그 다음 기술 설명을 하고, 강사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실습시킨 다음에 실습이 끝나면 학생들한테 피드백, 조언을 해주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건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그 기술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5단계 걸쳐서 교육하는 거에 대한 그 평가를 받게 되시잖아요. 그 티칭 평가, 제한수요 평가, 개방수요 평가, 티칭 평가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 그리고 기술은 평가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단원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교육할 기술을 소개한다. 연관성 보시면 이 기술을 지금까지 배운 거에 어느 종목에 어느 기술에 관련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을 배우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지,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완료한 건지, 마스터한 건지, 습득한 건지에 대한 기술에 대한 목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자, 여기 설명 나옵니다. 기술, 스킬 설명입니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를 설명한다 라고 해가지고
기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이다2의 덕다이브 보시면, 자, 여러분들 스노클을 입에서 제거하시고요. 사전 입컬라이징을 하신 다음에 수면에서 양팔은 양쪽 귀, 근데 아니죠. 저희는 밑으로 내리죠. 그리고 수면하고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하신 다음에 허리를 구부리셔서 물구나무 서신 다음에 양팔을 몸쪽으로 당기고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한쪽 코를 잡으시고 피닝을 하시고 압력 평형에 주의하면서 피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스킬 설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가 별도로 제공해드리는 워크샵 파일이 있어요. 제한수역 기술과 개방수역 기술 어떻게 스킬 설명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스킬 주제는 뭔지, 가치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해 놓은 워크샵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발표하시거나 향후에 티칭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시범은 학생들한테 강사가 시범을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시범은 교재에 소개된 기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힘 빼고 잘한다고 해서 흐느적 하거나 뭐 그런 고급 기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교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속도 느리게, 그리고 자세도 과장되게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 시행하셔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천천히 수행해야 되는 기술은 더욱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뭐 예를 들면 아이다3의 중성구력 체크하는 거. 그 다음 기술이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면 힘을 가득 실어서 시범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아이다2의 덕다이브. 그죠? 덕다이브 같은 경우에는 초보 다이버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되게 시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강습생들이 시범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보조강사 있다면 보조강사가 기술 시범을 보입니다. 근데 저희 평가할 때는 당연히 강사 후생분들이 다 보이셔야 돼요. 복잡한 기술은 여러 단계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CWT를 시범을 보일 때 CWT는 수면에서 있는 서페이싱, 수면 머물기, 그다음에 호흡하는 호흡법, 그리고 사전 이퀄라이징, 스트로크, 피닝, 덕다이빙, 턴, 로프하고 일정한 간격 유지하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눠서 반복적으로 시범을 보일 필요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습생들 실습하는 부분입니다. 강습생은 이제 강습을 실습시킬 때 강습생이 어디서 실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1대1로 강사와 1대1로 시범을 할 건지, 아니면 강습생들 집체로 단체로 기초 트레이닝을 할 건지, 그리고 버디팀을 이뤄서 할 건지, 아니면 강습생 혼자서 실습할 건지에 대해서 그 기술에 따라서 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실습을 실시하시고, 마지막에는 피드백. 강습생이 실습이 끝나면 이제 회복할 때까지 회복 호흡하고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강습생이 있다면 강습생이 있는 위치까지 안전히 합류를 시키셔야 됩니다. 모든 강습생이 다 같이 있을 때, 같이 이렇게 그 모이도록. 그리고 항상 첫 번째는 칭찬부터 잘하신 거, 구체적인 칭찬, 어떤 걸 구체적으로 잘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한 제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이 해결된다, 어떻게 해보셔라 라는 거에 대한 피드백 제언을 줄인 다음에 또 반복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을 제시할 때는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말하기 부담스러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항상 강요하지 말고 칭찬을 해주시고, 막 칭찬 너무 막 웃으면서 칭찬해주시고, 그 다음에 막 못하는 부분을 너무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고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겠죠.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라고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를 칭찬하셔야 되고, 잘하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는 학생들의 단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점도 발견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문제점도 발견하시고,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원활하게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스킬 티칭을 하면서, 스킬 티칭 평가를 받으면서 습득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일반적인 주의사항에서 패킹 및 호흡 저작법 사용 금지라고 나옵니다. 패킹은 여러분들 강사분들이 교육생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교육생분들한테는 컴페티션 다이빙 영역의 기술들은 레크레이셔널 프리다이빙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긴 날숨, 2대4, 1대2 호흡법들 안 쓰잖아요. 저희 아이다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나 성별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되고 학생이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장갑을 착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슬람이나 무슬림 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면 큰일이 나죠. 근데 우리나라 뭐 만약에 그런 외국인들 가르칠 때도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프리다이빙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의복을 입고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신체적 접촉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그 필요치 않게 강사분이 그 신체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간혹 발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보기 안 좋고 특히 요즘같이 그런 젠더 갈등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칭 하실 때 교육 전에 항상 스트레칭 하고 교육을 시작하시잖아요. 스트레칭 하실 때 교육 중에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고지하시고 교육과 관련해서 뭐 최소한의 신체 접촉, 지도를 위한 턱, 뭐 코, 뒷목, 어깨, 뭐 이런데 다리 이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다라고 동의를 구하시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제 구두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신체 접촉을 과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정을 따른다. 그리고 메모할 수 있는 슬레이트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강습생들의 심리적인 문제점입니다. 보시면 정화된 문제점이다라고 해가지고 신경감이 공황장애에 빠진 강습생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더 예민하게 그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깊은 물에 편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판 같은 걸로 잡고 이제 수면에서 스노클링, 수면 피닝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시켜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는 동료가 너무 잘해서 혹은 너무 못해서라는 경우도 있어요. 경쟁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나는 더 막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그 동료가 되게 뭐 진도를 못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이 좀 이렇게 루즈해지는 거를 또 못 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룹을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나친 찬사라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 강사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칭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이에요 기록이 어떻고요. 제가 어디서 뭘 해봤는데요.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요. 강습생들은 여러분들이 프리다이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본인을 스스로를 찬사하는 거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근심입니다. 스트레스는 자기 역량보다 더 높은 인지능력이 요구될 때 발생되는 인간의 자연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으실 때도 여러분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인내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가 없다면 뭔가를 배우시는데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습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습생들도 프리다이빙 배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테니까 강습생들한테 그러나 더 즐겁게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 가면서 가르쳐야겠죠.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학습한다라고 나옵니다. 그쵸? 보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느리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 이 학생에게 내가 정말 강습하는 거를 강사로서의 역량을 배워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게 맞아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저희 교육생 중에 되게 연세가 많으신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거의 70, 80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레벨 1 과정을 끝내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레벨 1 끝내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시켜야 이렇게 그 조금 숙달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지나서 레벨 1 과정을 끝냈는데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잘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했던 많은 어떤 시도들이 나중에 또 저의 새로운 교육생분들에게 또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잘 못 따라오시는 교육생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분들이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강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빙 종목은 여러 가지 기술의 연속적인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CWT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죠.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 기술만 교육한다. 여러 개를 다 하면 소화를 못 시키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기술만 하고 이미 배운 기술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술을 쉽게 마스터하면 또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긴장하거나 근심 걱정이 많은 강습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화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좀 단호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생이 이제 주의가 지나치게 산만해서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사가 어렵지만 다소 이렇게 좀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강습생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 긴장을 했는지, 다이빙을 하는 동안엔 어떤 생각을 하고 다이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여 있는 지금 배워야 되는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강습생이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되게 쉽게 포기하는 그 강습생들한테도 본인이 스태틱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참으셨어요. 이번에 다이나믹 할 때는 불과 15초 정도밖에 숨참기가 안 되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라고 하고 가장 좋은 건 강사 스스로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강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습생들은 강사가 가장 프리다이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사도 초창기 때 강습생과 비슷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하면 강습생한테 진짜 그 용기도 많이 되고 도움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강습생이 긴장을 완화하도록 도와주고 안심할 수 있게 해라. 보면 여기 보시면 강습생보다 먼저 항상 함께 유도줄을 따라서 학강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수중에서 강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강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학생들 눈앞에 있어야 돼요. 항상 학생이 내려가면 강사는 학생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 눈을 지금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강사가 보이면 굉장히 반갑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딥다이빙 하다가 올라올 때 버디에 눈을 딱 보면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여러분들조차 그런데 학생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갈 때는 되도록이면 강습생의 눈앞에서 특히 초보자 강습생일수록 뭐 저희가 나중에 깊게 내려가는 강습생들 눈앞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그때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좀 힘들겠지만 초창기 때만큼은 항상 눈앞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줄을 더 얕은 수심에서 설치한다. 그렇죠. 초보자들을 데리고 K26에 원통 가가지고 아니면 딥스테이션에 원통에 가가지고 교육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낮은 수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의가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에 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나옵니다. 사례는 아이다2 강습생이 수심 12m에는 쉽게 도달했는데 그 이하로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퀄라이징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프렌젤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있는 상태고 그 강습생이 무서워서 심리적으로 뭔가 불안감이 있어서 못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강습생들한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인이 강사면? 그죠? 앞에서도 나왔죠? 항상 눈앞에서 같이 내려간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로프를 올려서 낮은 수심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도록 한다. 그리고 위험하지 않다면 위험하지 않다면 이제 같이 내려가고 눈을 감고 내려가고 시킨다라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사례들을 이렇게 그런 좀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이럴 때 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걸 연습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실제 사례에서. 동료에 의한 압박이라는 것은 다른 강습생 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자, 흔히 발생돼요. 여러분들 이제 강사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그룹의 중심입니다. 프리다이빙 학생들 그룹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서 압박이겠지. 어떤 사람은 너무 경쟁심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못해서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압박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 저 그룹에 너무 미안해라고 소심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너무 또 경쟁심이 많아가지고 저 이겨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무리한다 이어가고 관계도 틀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뭐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 그룹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생겨요 실제로. 근데 항상 강사는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강사한테 험담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절대 다른 사람한테 전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 중에 어떤 동료의 압박에 의해서 교육이 영향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그룹을 분리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뭐 부위를 분리할 수도 있고요. 교육 일정을 날짜를 따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자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강습생 각자 역량에 맞게 학습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가장 중요하죠. 강습생을 동등하게 대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 능력에 맞춰서 그룹을 분할하고 항상 면담을 통해서 동료 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항상 어디 특정한 곳에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찬사, 자화자찬하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죠. 그렇죠? 자화자찬하지 말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강사 스스로 학생들의 문제점을 어떻게 내가 초보자 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화자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화자찬 한다고 여러분들이 더 강사님들한테 존경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강사는 을 중에 을이에요. 갑을병정, 병정 뭐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을에 대한 마음으로 소처럼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사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막 존경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가 봐요. 존경받는 기분 되게 좋겠죠. 저도 존경받고 싶어요. 하지만 존경이라는 거는 자화자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 스스로 내면에서 이렇게 풍기는 어떤 향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다이버로서 프리다이빙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강사로서 교육생들한테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자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의 한계를 넘고 싶어서 계속 막 그런 노력을 하는 다이버가 있어요. 근데 보기에 저렇게 하면 몸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네요. 그러니까 강사가 보기에는 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잉이야.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이빙 시도를 계속 해요. 멈추지 않고. 그리고 자기 차례도 아닌데도 막 이렇게 다이빙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과호흡을 막 아니면 긴장해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중에서 답을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럼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자. 자, 태도에 대한 문제점. 안전을 무시하는 강습생을 다루기. 해당 강습에 대한 교육 및 자격증 발급 거부는 당신의 권리이자 특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있어요. 안전을 무시하는 강습생들이나 강사의 말을 안 듣거나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떻게든 이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일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강습생이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내가 강사가 받는 스트레스는 견디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하지만 않다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강습생 스스로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쵸, 이대로 이 사람이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따면 이 사람은 사고가 날 것 같아. 그쵸?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수용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술 요건, 그 기준 있잖아요. 레벨 기준을 성취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항상 강조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지 자격증 나와요. 몇 미터 내려가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깊은 수심으로 다이빙하는 것보다 사고 없이 안전하고 다이빙을 하고 올바른 기술을 습득하고 물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요. 그죠? 이거는 정론이죠. 정론입니다. 자, 수행 요건에 실패했을 때 나옵니다. 아이다 교육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의 수행 요건을 성취하지 못한 학생들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라고 나오네요. 이런 게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다 2, 3 과정, 1 과정 뭐 이렇게 개설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며칠 동안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많은 강사님들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보통 언제까지 책임질 거예요? 라는 거죠. 보통 3일 과정이에요. 3일 과정을 했는데 다 했어요. 3일 과정 동안 모든 과정,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교육 과정을 다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취 과정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강사 과정 진행할 때 항상 과정 성취표 작성하셔야 돼요. 컴플레이션 폼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린 압축 파일에 있거든요. 그거 레벨에 맞는 컴플레이션 폼을 교육주 기간 중에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컴플레이션의 폼에 보면 어떤 걸 수행했고 어떤 걸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체크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12개월 이내에는 일부 못한 항목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이제 어떤 강사한테 가서 하시든 뭐 나한테 하든 아니면 다른 강사가 바뀌었던 그 컴필레이션 폼을 가지고 가서 저 이거만 하면은 레벨 2, 3 뭐 이게 4 이거 완료됩니다 라고 하면 1년 이내에만 하시면 못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컴필레이션 폼은 항상 교육이 끝난 날짜에 이제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최종 교육이 끝난 날짜에서 1년이 경과되면 그 교육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강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강사 과정도 마찬가지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다 2 과정에서 만약에 그 수행 요건을 성취하지 못하면 아이다 1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다 1은 수행 요건이 없잖아요. 그죠? 아이다 레벨 1은 수행 요건이 없죠. 제한 수역에는 거는 모두 다 하고 이론 수시험도 합격하고 제한 수역 그러니까 풀 세션에 대한 기준을 다 성취했으면 아이다 2 풀 라이센스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이다 3 과정에서 제한 수역에 대한 모든 과정 성취하고 그다음에 이론 시험 합격하면 3 풀 과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풀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사례는 거의 저 같은 경우 거의 없었어요. 그냥 보충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그 라이센스, 풀 라이센스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 과정에 대한 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으시기로 하더라고요. 아이다 4 같은 경우는 아이다 4 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취 요건을 하셔야지만 자격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보조 강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류가 학습하는 방법, 운동기술 소통, 운동기술 가리키는 5단계, 의견의 중요성, 강습생의 심리적인 문제점, 수행 요건 성취를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남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